Do it Android App Programming 둘째 마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마당에서 처음으로 진행할 거는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좀 친숙해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 화면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봤었죠. 자, 다시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작 화면으로 가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헬로우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왼쪽에 보이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던 프로젝트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그냥 누르게 되면 이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의 창이 이렇게 다시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 처음에 팁 오브 더 데이라고 해서 그 안내 글이죠. 어떻게 쓰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안내 글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자, 이거 체크를 풀고 그다음에 클로즈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 창이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하나씩 열리게 되는데 이 창을 닫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 파일에서 Close Project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시작 화면으로 나가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메뉴를 눌러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대화 상자 첫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 중에 자, empty activity라고 하는 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next를 누르시면 된다 그랬죠? 자, 누르시면 됩니다. 자, next 누르고요. 자, name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젝트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죠? 대문자 T로 시작하는 자, 테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입력하고요. 자, 패키지 네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웹 주소처럼 고유한 정보를 넣는다 그랬죠? 근데 이 앞에 거는 자동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전 게. 그리고 테스트라고 하는 글자가 붙어서 자, 이렇게 패키지 네임이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자, 우리는 지금 프로젝트 이름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 랭귀지가 자바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자바로 한번 바꿔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자바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피니쉬를 누르면 자, 새로운 프로젝트 창이 열리고요. 이 프로젝트 창이 열리면 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익숙해졌죠. 자, 이제 두 번째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아래쪽 영역에 있는 거는 요 아이콘을 눌러서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왼쪽 영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영역을 보면 자,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게 요 탭이 있죠. 자, 요거를 이렇게 눌러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화면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프로젝트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프로젝트 영역을 보여주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자, 안드로이드라고 하게 되면 원래 이게 파일 탐색기에서 보면 그 아까 여러분의 사용자 계정 폴더, 즉 윈도우 사용자 계정 폴더 밑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밑에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 파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좀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바 소스 코드하고 화면을 위한 XML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자바를 위한 소스 코드, 다시 말하면 앱의 기능을 담당하는 소스 코드 파일들이 여기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RES라고 하는 것 밑에 화면을 위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과 뭐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소위 리소스라고 부르는데요. 리소스를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레이드 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만든 이 소스 코드와 화면 레이아웃 같은 것들이 자, 여러분이 앱을 만들어서 실행하려고 하면 빌드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요. 우리가 이제 컴파일이라고도 부르는데 컴파일 또는 빌드 과정을 거칠 때 사용되는 그레이들이라고 하는 일종의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들이라고 하는 툴을 위한 설정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자, 프로젝트 파일즈라고 하는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파일 탐색기에서 볼 수 있는 그 파일들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파일 그대로 볼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파일 탐색기를 그대로 실행해서 봐도 똑같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 C 밑에 윈도우 사용자 계정 폴더 밑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밑에 테스트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면 그 프로젝트 이름과 동일한 폴더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밑에 이런 파일들이 쭉 자동으로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파일들이 생기니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한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을 다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면 조금 익숙해질 테니까 일단 우리가 많은 작업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파일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안드로이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프로젝트 영역이고요. 프로젝트 영역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콘을 누르면
자, 일자 아이콘이죠. 가로 일자 아이콘을 딱 누르면 왼쪽으로 가서 붙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요 영역이 작업 영역이에요. 자, 가운데 영역이 작업 영역이 되고요. 이 작업 영역이 가장 크게 보이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 main activity.java라고 하는 게 자바 소스 코드가 들어가 있는 파일이고, 자, activity main.xml이 화면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면 레이아웃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레이아웃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배치하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거 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화면 나눠져 있는 거는 우리가 점점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아직 좀 복잡하게 보이고 한글도 아니고 영어다라고 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점점 하다 보면 자주 사용하는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익숙해지겠죠.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소스 코드에서 보면 우리가 패키지 이름이 이렇게 있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자바를 사용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코틀린을 쓴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임포트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임포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안드로이드 X로 시작하는 자, 요 클래스가 하나 임포트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X는 자, 우리가 3.5점대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전 버전 자, 3.3 뭐 이런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X가 아니라 자, 서포트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자, 안드로이드.서포트로 시작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안드로이드 기본 라이브러리로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나중에 추가된 라이브러리인데요. 일종의 외부 라이브러리처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안드로이드 X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 앱 컴팻 액티비티는 예전부터 있던 클래스인데 자, 이거를 상속받아서 이 화면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앱 컴팻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기존의 서포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데서 안드로이드 X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진 프로젝트와 이 프로젝트는 호환되지 않는 거죠. 라이브러리가 좀 다른 겁니다. 자, 일단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전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 안드로이드 X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도록 변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다 변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동으로 변환을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리팩터 메뉴를 눌러보면 아래쪽으로 가보면 Migrate to Android X 또는 Migrate to App Compat이라고 있는데요. App Compat이라고 하는 게 서포트 라이브러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 버전의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버전의 라이브러리를 서로 자동 변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안드로이드를 해보신 분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신 분들 위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소스 코드는 이제 점점 하나씩 알아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액티비티 main.xml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도 가운데 부분이 화면 레이아웃을 보여주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는 오른쪽에 그 속성을 보여주게 되고요. 속성은 사실 여기 declared attributes라고 하는 거 이걸 눌러보면 자, 이렇게 속성들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이게 이 뷰, 텍스트 뷰라고 이걸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가 있는 텍스트 뷰가 다른 것들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가보면 common attributes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공통으로 쓰는 속성이 있고요. all attributes를 눌러보면 그러면 아래쪽에 모든 속성이 보이게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속성 조정은 여기서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가보면 자, 팔레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에 갖다 놓을 것들, 버튼이라든가 이미지 뷰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끌어다 놓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보면 리사이클러 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이것도 다뤄볼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래쪽 화살표가 있죠. 자, 이걸 쓰려고 그러면 아직 이거를 위한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표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걸 누르면 자, 이걸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게 됩니다. 아래쪽에 컴포넌트 트리는 자, 우리가 요 가장 바깥에 해당하는 게 최상위 레이아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자, 이렇게 가장 위에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차례대로 그 안에 표시를 해주는 거죠. 레이아웃 안에 레이아웃을 넣을 수 있는데 그러면 계층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래쪽에 보면 텍스트 탭이 있어요. 그걸 눌러보면 원본 XML이 보입니다. 실제로는 이 XML을 이용해서 화면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디자인 탭에서 간략하게 눈으로 보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탭에서 간략하게 눈으로 보기 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탭에서 간략하게 눈으로 보기 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탭에서 간략하게 눈으로 보기 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탭에서 간략하게 눈으로 보기 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탭에서 간략하게 눈으로 보기 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탭에서 간략하게 눈으로 보기 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탭에서 간략하게 눈으로 보기 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탭에서 간략하게 눈으로 보기 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탭에서 간략하게 눈으로 보기 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탭에서 간략하게 눈으로 보기 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탭에서 간략하게 눈으로 보기 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탭에서 간략하게 눈으로 보기 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
이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